저희가 하려고 하는 작품은 어떤 거냐면요, 카페, 펜션이 2동이 있고요, 사모님하고 사장님하고 주거하실 곳, 이렇게 해서 시안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만들면서 협의했던 과정들, 현재까지 진행 내용들을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쳐야 미친다 광성엔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짜 난립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정책 자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전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여파가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막연하게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우리가 또 헤쳐나갈 수 있을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했죠. 정책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2021년도 정책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021년 1월부터 바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 심혈을 다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12월 연말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세금이 많다. 우리는 현장 개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현장별로 바로바로 이제 세금이 부과되고 했는데, 현장 개시 신고를 하고 돈을 받고 돈을 내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보니까 나라에서 1년에 한 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현장 신고는 계속 하되 한 현장이 끝났다고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연도에 진행되었던 현장에 대해서 다음 해인 3, 4월 달에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비용을 세금을 부과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엄청 놀랬죠. 이거 뭐 큰일 났다.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으니까 힘들게 세금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년에 세금 낼 돈들은 아끼고 모아두고 해야 세금 낼 시기에 납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또 프로젝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건축주분이 광성엔 아큐노TV의 애청자분이십니다. 지금도 댓글 달면은 제가 다 체크를 하고 보고 있긴 한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한테 문의가 오셨죠. 한번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누고 싶다. 어디 계시냐고 여쭤보니까 강원도 태백에 계시더라고요. 연락은 7월 25일쯤 왔던 것 같고 30일쯤에 우리 사모님 댁에서 만났어요. 그때가 어떨 때냐면요, 태풍이 와갖고요, 물이 범람을 하고요, 산에 산사태가 나고요, 그럴 때입니다. 그 시기가 진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 앞이 안 보여가지고 갑자기 가는데 흙팍 돌팍 나와있고 사모님 굉장히 밝으세요. 엄청나게 밝으십니다. 에너지도 넘치시고 저희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던 기억이 있고, 여기는 시골 산길이에요. 과수원이었던 현장이었는데 토목 공백을 10m 이상씩 했어야 됐고, 그렇게 막 엄청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모님께서 이제 살아오신 스토리나 사모님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하고 싶은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피해가 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조금 울컥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도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사모님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정말 하고 싶어 하시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한번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물이 사모님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좀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현장도 방문을 했었죠. 현장 방문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뷰는 너무 좋았어요. 주변이 전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숲세권이라고 숲에 쫙 쌓여가지고 저 멀리서 이제 해가 쫙 질 때쯤 이리 갔는데, 해가 쫙 지는데 그 노을이 싹 그 빛이 이러면서 이제 알겠죠, 뭔지.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철골 구조로 꼭 추천을 드렸고, 또 이게 막상 현장에 가보니 철골 자재들을 운반할 때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큰 크레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는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막 바꿨죠, 콘크리트로. 거기에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작품은 어떤 거냐면요, 카페, 펜션이 2동이 있고요, 사모님하고 사장님하고 주거하실 곳, 이렇게 해서 시안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만들면서
협의했던 과정들, 현재까지 진행 내용들을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들 속에서는 저희가 막 많이 드리고 이런 컨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완성해내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스스로가 제가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돈 아끼는 거잖아요. 실제로 돈 나가는 걸 아낄 수가 있으니까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봅시다. 출발! 여기 7월 30일 면담일지를 보면요, 건축 허가 유무 해가지고 건축 허가는 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건폐율은 40%, 영정률은 100% 되어 있고요, 계획 관리 지역에서 휴게 음식점 제한에 걸릴 수도 있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률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그때 당시에 우리 건축주분께서 이 땅을 100% 구매를 하진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 이게 우리가 공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나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해요. 결국 구입하셨고, 그래서 처음에 미팅할 때 집 한 채 1층, 2층, 2층처럼 보이는 1층이어야 된답니다. 누가 봐도 저거는 2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집을 한 채 지어 주시기를 원하셨고, 민박을 2채 정도 앉혔으면 좋겠다 하고요. 이것을 포함해서 300캡의 농어촌법과 관련이 되도록 2층으로 설계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1층과 2층에 넣을 예정인데요, 1층은 초밥집, 2층은 카페, 이렇게 사장님과 사모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 초밥집과 카페가 별도로 계획된다면 서로 직원용 통로는 별도로 마련해서 가깝게 하고 손님은 돌아가도록 계획이 되어야 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초안을 우리가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이렇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죠. 도로가 쭉 나 있으면 도로를 타고 올라와서 경사가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때가 토목 설계를 저희가 진행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등고선을 파보고 대략적인 높이를 측정한 겁니다. 펜션 2동을 하고 카페를 하고 그 위에 단독주택을 할까? 계획안 1번. 두 번째는 1층을 이렇게 하고 2층 카페를 별도로 한다 라는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1층 내부가 아니에요. 여기가 옹벽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옹벽이 없으면 흙이 쏟아져 흘러서 내리겠죠. 그래서 옹벽으로 흙을 막았습니다. 흙막이 구조물입니다. 3번, 우리가 비용을 좀 아껴야 되니까 막 이런 식으로 보강토를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조금씩 묻혔어요. 이렇게 여기는 펜션이 되고요, 여기는 요 앞에서 수영을 하시고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쪽으로 우리가 꾸밀 생각이고요.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단독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여기는 카페로 운영을 해서 카페에서 이 카페 데크도 쓰고 하는 게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돼, 이거는 이쁘지 않아. 이거 하고 이거 두 개 고민을 했죠. 이렇게 돼 있는 건 별로 나는 싫다. 탈락이 됐죠. 이걸로 하기로 결정이 됐죠. 근데 보강토 이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건물이 작품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이 보강토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건축주분하고도 협의를 했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주분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사안이 있어요. 자, 민박집은 4인실 현관문 열었을 때 젊은 여성들이 좋아할 분위기로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흙 보이죠? 흙. 이게 중요합니다. 흙해야 됩니다. 사진을 찍고 싶은 뷰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셨고요. 데크에는 료칸 구조의 료칸 구조가 발음이 안 됩니까? 저는 갑자기 료칸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야외 노천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 꼭 부탁드려요. 데크에는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테이블형 전기 바베큐 이렇게 가로해가지고 집어주셨네요. 그리고 여기 르메르 펜션 한번 살펴봐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저는 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 감을 잃죠. 백지 상태가 안 됩니다. 농어촌 민박으로 영업을 계획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카페에 대한 분이에요. 여기도 사모님께서 뷰 맛집이 되고 싶답니다. 뷰 맛집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 카페가 되고, 화장실도 예쁘게 화장실 앞 세면대에 분리를 해라는데,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은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면을 어떻게 그리고 읽는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예제를 하나 그려주셨어요. 뭐 이렇게 성심성의껏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예입니다. 더 이쁘게 해주실 거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대표님께서 태백 저희 집 방문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야외 공간 부탁드려요 라고 되어 있네요. 추후 카페 옆 초밥집 계획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집에 대한 내용이네요. 집. 현관에 신발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작동사기 보관하고 싶어요. 여기 팬트리라 그러죠. 팬트리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다. 현관이 답답하고 좁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투에 엄청 배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중문 설치해주세요도 아니고, 중문 설치하면 따뜻할 것 같아요.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줄눈에 대한 세밀한 디테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일과 어울려야겠지만 금색 아니면 은색이면 좋을 것 같다. 친구 집에서 봤는데 곰팡이도 안 피고 고급져 보이는 복층에 카페 또는 민박집 비품들 보관하고 싶어요. 2층 같이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2층 다락방 정도의 집기들, 비품들을 보관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린넨실을 어디에 숨겨서 만들어 드릴 겁니다. 린넨실을 숨겨서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크게 쓸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안의 아래에 도자기 공방과 하원 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게 이 안인데 요 밑에 공방을 할 수 있겠냐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구태여 거기 들어가야 되겠느냐, 거기는 전면이다. 그래서 다른데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태양광 설치 고민 중입니다. 전기 용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1년 5월 중순경 입주를 희망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설계가 좀 사실 좀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워가지고 한정적인 금액에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건축주하고도 소통하는 시간도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집, 카페, 민박 2층으로 보이는 형태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2층으로 여기 딱 적혀있죠. 이걸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이 면담을 하고요. 한번 우리 사무실에 한번 내려오셨거든요. 금액을 맞추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더 요구사항은 많아지고 계시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하나를 빼야 된다.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바꾸는데 뭐 그래 또 비싸져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밑에 이게 보강토로 되어 있잖아요. 보강토로 안 하고 공벽으로 하면 당연히 비싸지겠죠. 이걸 안 하면 되잖아요. 흘러내리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가 와서 이 밑에 있는 흙이 후루룩 썰리 내려가면 이 집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정확하고 안전하게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집이고 이 옆에가 카페가 들어설 거고 이 밑에가 민박이에요. 이 테라스 아깝지 않느냐, 이 건물을 조금 올려서 카페 손님들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괜찮다,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단을 좀 만들고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돌아서서 여기 사람이 있고요. 한 칸, 두 칸, 세 칸 내려와서 여기 또 사람이 있는 이런 구조로 하고, 2층이 이 모양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박봉으로 가는 게 어떨 것 같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박봉으로 가고 건물을 짓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3D를 뽑았는데 너무 이게 일이 커져 버리죠. 점점 생각보다 너무 비싼
싸게 나와버렸어 이게. 내 바램대로 하다 보니까. 왜냐면 저도 이뻤으면 좋겠으니까요. 제가 만든 새끼들은. 아무튼 너무 이쁘게 빠져서 일단 좋긴 한데 우리 스타일 알죠? 보여주고 이쁘지만 포기할 건 포기하자. 이거는 인정이 된다고, 건축주분도. 근데 이게 보여주지도 않고 비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신뢰가 안 가죠. 사모님하고 저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합을 하니까 이렇게 이쁘게 집이 빠지는데, 조금만 조율할 건 조율해서 뺄 부분은 뺍시다 우리 사모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려고요. 이렇게 해서 계단을 쭉 올라갑니다. 이 사이로 사람이 지나간다. 테라스를 즐기는 겁니다. 마운틴 뷰죠.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이 민박, 주택, 카페 이렇게 집이 나눠지게 된 겁니다. 2차 계획 도면을 보시면요, 여기 벽이 세웠죠. 왜 벽을 세웠냐면 입구에서 들어가는 게 민망해 보일 수도 있고, 입구는 조금 가려주는 것이 항상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입구를 가리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순수하게 질 수 있는 방이 있고요. 그리고 욕실이 있는데, 제 생각이 욕실과 방의 이 경계를 허물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리로 마감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민박입니다. 발코니 6칸, 요렇게 들어가면 여기 싱크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로 나가서 바베큐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여기 성토부 있죠. 성토 방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대충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이게 콘크리트 벽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단면을 끊어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콘크리트가 위로 쭉 올라가겠죠. 여기 이제 우리가 석고 붙이고 석고 TP를 치고 이게 석고가 되고요. 이게 콘크리트라고 가정을 했다면 이렇게 벽체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뒤에 이만큼 예를 들어서 흙이 이렇게 묻힌단 말이에요. 흙이 이렇게 묻히면 흙에 있는 물들이 흐르겠죠. 이렇게.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흐르면 이 물들이 벽들을 침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다가 방수를 입혀요. 벽체에다 방수를 입힙니다. 여기 안에는 부직포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목욕탕 공사할 때 보면은 부직포랑 방수액이랑 같이 묶어서 방수를 설치하죠. 그럼 조금 튼튼해집니다. 이렇게 방수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벽 바로 뒤에 우리가 시공을 할 때는 벽을 한 번 더 칩니다. 이게 콘크리트고요. 방수했고 여기 벽을 하나 더 쳐요. 조적벽돌로 이렇게 세우면 조적벽돌로 조적을 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방수를 한번 미연에 합니다. 다시 이렇게 만들기 전에 여기는 맨 밑에는 타설할 때부터 타설을 해주는 거죠. 콘크리트 타설은 이렇게 다 하고요. 여기 위로 이제 조적벽돌을 쌓아서 올립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 모서리에 배수 구멍을 잡아주면 흙이 뒤에 쌓이잖아요. 경사도에 따라서 물이 흐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세워놓은 벽체에다가 물이 치게 될 텐데, 이 물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 습기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많죠. 그래서 여기에 옹벽에다가 부직포 넣어서 방수를 하고요. 거푸집을 떼내고 여기 또 방수를 합니다. 그냥 정석은요, 정석대로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석대로 알려줘야지 이제 뭐 돌팔이를 하려고. 정석대로 알려드리자면 여기는 자갈을 채웁니다. 자갈을 채우고 여기에 다시 흙을 넣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유공관. 유공관 뭔지 알죠? PVC 파이프 여기 구멍 뻥뻥뻥뻥뻥 나 있는 거. 물이 쏟아지면 이 자갈을 통해서 물이 쭉 흘러서 이 유공관에 물이 빨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유공관 주변에 부직포를 감아서 유공관 매설을 합니다. 유공관 매설을 해서 물이 유공관 안으로 빨리 들어가게끔 하고, 이 유공관에서 저기 앞에 우리 국어로 빼내는 설비를 한 다음에 물이 빠지면 여기로 빠지게끔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좀 물이 좀 덜 하겠죠. 그것과 플러스로 여기에다가는 방수를 입히죠. 그럼 물에 대한 간섭을 또 피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있고 콘크리트 후면에다가 또 방수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여기 혹시나 그 이후에 다른 무엇들 때문에 배관을 넣어둡니다. 혹시나 여기 또 습기가 차서 물이 줄줄줄줄줄 또 흐르면 물로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공간을 띄워놓는 이유는 바람이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요. 건물 주변을 전부 다 바람이 확 돌면서 환기도 시키고 통풍도 시키고, 물이 흐르는 거는 여기로 배수물로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바닥판 있죠? 여기는 배수판을 깝니다. 우리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여기도 배관을 설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물 간섭을 한번 막고요. 1차적으로 여기서 또 바람이 통하게 하고요. 여기서 방수로 막고요. 혹시나 흐르는 물이 있다면 여기로 빠지게끔 만들어 놓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있으면 이 배수판을 통해서 이 배관 설치된 곳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 자, 그런 다음에 요 위에는 우리가 원래 하듯이 기포를 치고 그 위에 또 방통을 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벽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도면을 한번 보시면 성토돼 있죠. 이 주변이 흙으로 덮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덮어야 된다. 바람이 잘 통하게끔 만들어 놔야 습기에서 물러설 수 있고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주를 어떻게 만났고 뭐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설명드렸고요. 공사 금액이 아끼고 하려고 그래도 좀 그렇긴 한데 건축주랑 계속 협의를 해서 뺄 부분은 또 빼고 줄일 부분은 또 줄이고 저도 좀 포기를 좀 하고 저는 포기가 잘 안 돼요. 이게 이쁘게 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이제 우리 윤가 까먹하면 안 하겠습니까? 중간에 이제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 부분이 요즘에 펜션들 보면은 지중 속에 집이 묻혀 있는 듯한 어떤 디자인의 건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이랑 묻히는 공간이 있다면 저런 식으로 디테일을 잡아서 물길 바람길을 잡아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방수를 야물게 단디 해줘야 된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디테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돼버렸네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건축물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요. 저보다 엄청 유명한 건축가분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훨씬 더 나은 건축가분들도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건방지게 재수없게 봐주지는 마시고요. 저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니까요. 저보다 잘난 분들은 계속 더 잘 나가시면 되고 저보다 조금 모자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좋은 정보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8,000명 됐습니다. 8,000명 됐으니까 이제 2,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까지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